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명종이 이제 커서 본인이 친정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명종이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다 이제 명종이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명종이 후사가 없어.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의 형 인종 얘기를 했죠. 인종도 그 의도적으로 사실은 좀 아이를 갖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바로 그 전대왕이었던 형, 배다른 형 인종도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또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중종. 그런데 그 중종의 일곱 번째 아들, 그 일곱 번째 아들이 설이거든요. 설. 그 설의 아들이 선조예요. 그래서 선조는, 그러니까 선조가 왕이 오르고 나면 이제 조선은 이 엄청난 이 정통성 컴플렉스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선조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가 뭐냐면 선조가 진짜 컴플렉스 덩어리야. 굉장히 예민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자신의 근본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왕이 될 계보가 아니거든. 거기다가 조선 4대부들 안에서는 이미 15세기부터 그러니까 태종 때부터 서울 차대법이 있었거든요. 서울들은 관직이 못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경국대전에 들어와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과 응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문과 응시 못 하는 거 서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진짜 4대부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서울은 뭐라고 봤냐면 중인 취급을 해요. 그래서 서울을 중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왕이 서울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임진왜란 때도 보면 여러분 그 TV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선조가 그러니까 이순신과 굉장히 갈등을 빚고 이순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잖아.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컴플렉스 덩어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조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야.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원래 왕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가가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외척이 약화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훈구의 시대에서 뭐로 넘어간다? 사림의 시대로 넘어와요. 근데 훈구에서 사림의 시대로 넘어오는 거는 특이한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화 얘기를 계속 하고 왔는데 사화라는 게 실제로 사림이 이기고 훈구가 계속 패했던 게 아니잖아. 오히려 사림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되게 특이한데 근데 사림은 향촌에 기반을 두고 성과 향행을 통해서 후진을 계속 양성한 거야. 근데 훈구는 원래 소수파잖아. 정도전 때부터. 그래서 중앙관리를 차지하는 이제 공신들, 이제 그런 그룹들이었는데 점점 그게 희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결속도 뭐 이렇게 막 강한 그룹들도 아니고, 됐죠? 자, 그래서 관직을 통해서 이제 현실적인 권력을 통해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공신으로 책봉되면서 가졌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림천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림이 중앙, 지방 다 장악하게 되는 거죠. 자, 선조 때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사림의 정치가 시작되는데 사림이 집권하자마자 분당됩니다. 됐죠? 나누어져. 됐지? 자, 이렇게 사림의 분당.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정당 정치, 붕당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눠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성 정치의 잔재를 둘러싸고 기성사림과 신진사림이 서로 입장이 달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조전랑이 누가 될 것이냐. 이거랑 바로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조전랑이 척신정치의 잔재 청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그러니까 이조전랑이 뭐냐면 이조의 실무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급관원인데 언론 3사로 들어가는 3사에 대한 관리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전 정치에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조사할 때 실제로 3사가 조사를 하고 3사가 공론화시키거든. 오늘날 우리 편으로 해서 이게 주요 언론사들의 정치부 기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랑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3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리고 3사가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새로운 국왕, 그러니까 왕의 혈통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겼지만 새로운 사회적 기풍이 만들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했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심의겸과 김효온이 한판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사료가 나올 때는 이렇게 두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노트에 좀 찍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분당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죄송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재에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행히 오타 열심히 봤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교재 별로 오타 없지 않았어? 근데 이제 결정적 오타가 있다. 여러분 115페이지 보시면 이거 좀 바꿔 써주셔야 돼요.
보세요. 심의겸을 지지하는 기성사림이 동인이라고 돼 있죠. 이 서인이에요. 서인. 그러니까 여기 바꾸라고요. 지금 저랑 같은 거 보고 있죠? 115페이지. 자, 그 다음 김효원을 지지하는 신진사림이 동인이에요. 이게 잘못 써 있어요. 그거 좀 지워주실래요? 됐죠? 네, 그래서 서인, 동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신년시 과거에서 그러니까 심춘겸이 과거 급제를 해요. 심춘겸. 장원급제를 해. 그래서 당시에 2조 좌랑으로 추천을 받아요. 그런데 2조 정랑, 오늘날에 이제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데 2조 정랑 중에 한 명이었던 김용원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야. 김용원이. 이유는 뭐냐면 척신정치라는 게 외척들의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파평 윤씨들 있잖아요. 문정왕후 윤씨를 비롯한 윤원영. 됐죠? 그리고 여러분 그 윤원영의 부인이 그 유명한 정난정이야. 조선의 3대 악녀, 4대 악녀 하면은 꼭 그 순위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뭐 동시대를 살아서 그 문정왕후, 그 다음에 윤원영의 정난정이 다, 조선 최고의 악녀들이라고 불리우는 여자들이잖아. 자, 계속. 어쨌건. 그래서 이 외척 정치를 해결해야 되는데 외척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의 형이었던 심의겸이 선비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찌 그 길을 막으려고 하냐. 그래서 내가 이 말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야말로 옛날에 윤원영이 꼬붕 아니었냐 이러면서 김효원에 대한 인신공격을 시작해. 그러면서 둘이 붙은 거야. 됐죠? 그런데 당시에 심의겸의 집이 경복궁의 서쪽, 그러니까 돈임은 서대문 정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효원의 집이 그러니까 흥인지문의 옆 건조동이었어. 그래서 자, 심의겸의 집이 서쪽이니까 경복궁에서 심의겸을 지지하면 서쪽의 문이다. 김효원을 지지 않으면 동쪽의 문이다. 그래서 이 말이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 웬 또 외척이야. 윤씨 아닌데요? 이게 외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전에 왕이 명종이잖아. 그러니까 명종식의 여러 가지 비리들을 지금 재수사를 하고 바로잡고 뭐 그래야 된다 그 얘기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파평윤씨 문정왕후는 명종의 외갓집이죠. 엄마. 근데 명종도 자기 부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종의 처가. 됐죠? 처가가 심씨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외척이 맞긴 해. 물론 파평윤씨는 아니지만. 그죠? 자, 그래서 김효원의 말도 일부 논리가 이제 있죠. 그죠?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당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붕당의 룰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붕당의 룰 두 가지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조선 후기까지 이렇게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만 두세요. 꼭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첫 번째. 붕당이, 정당이, 분당. 됐죠?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질 때는 반드시 집권했을 때만 나누어집니다. 됐죠? 이게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야당으로 밀려서도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정당이 둘로 쪼개지고 그러잖아. 아니야. 조선시대는 집권했을 때만. 그러니까 향후의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걸 놓고 정책의 방향 차이로 둘로 쪼개지는 거야. 되죠? 자, 그래서 집권했을 때만 쪼개집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분당이 되죠. 두 개로 쪼개졌죠. 그러면 무조건 하나가 강경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온건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붕당이 둘로 쪼개지면 강경과 온건으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지금 서인 대 동인이 누가 강경파고 누가 온건파냐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기성사림이라 그랬죠? 심의겸을 지지하는 쪽이. 그래서 여기가 온건파예요. 그 다음에 김효원을 지지하는 그룹이 신진사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동인들이 강경파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신진 기성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기성사림은 이런 뜻이야. 기성사림은 이전에 명종 시기에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한 거야. 관료 생활을 한 거야. 무슨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신진사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진짜 처음으로 공무원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시기에는 관료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공직 비리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재조사하자. 그러면 이제 항상 안타깝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난번에도 전 정부가 많이 욕먹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한주택공사 뭐 이런 데서 그 아파트 개발이나 뭐 기타 등등 지역 개발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미리 그 자기가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땅을 사든가 뭐 친척한테 사기하든가 뭐 이름 빌려서 사든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문제가 됐잖아.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주요 부처의 장관들 그 다음에 또 뭐 국회의원들 다 전수조사하자.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뭐 20년간 부동산 거래 다 공개하자. 그래서 이런 거 사실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일부 국회의원들 근데 했어요. 안 한 사람들은 은근슬쩍 막 상당히 많이 그냥 넘어갔죠. 그죠? 이번에 여러분 또 국회의원 중에 그 암호화폐 사건 있잖아. 그래서 코인. 그래서 그걸로 또 문제가 된 게 있었어요. 근데 뭐 그 문제는 그 문제인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러면 나머지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 부처의 장관들 그래서 암호화폐 거리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고 소득신고 잘하고 있는지 뭐 기타 등등 전수조사하자. 근데 그 국회의원 막 언론사들이 뭐라고 하고 뭐 그들 뭐 하고 막 그러더니 전수조사제니까 다 그냥 가만히 있어. 되죠? 일부 국회의원들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얼렁뚱땅 넘어가잖아. 그렇잖아요? 제가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리의 주체는 아니지. 그러나 자기도 공직생활 했잖아. 그래서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사는 하고 처벌은 하되 적당히 하자야. 왜냐하면 이전부터 공직생활 했잖아. 그런데 여기는 정말 처음이잖아. 뉴 공무원들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비리 여기도 수가 없지. 공직이 없었는데. 맞죠? 그러니까 전수조사하자야.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발본색원하자. 이런 강경파가 동인이에요. 여기가 되셨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동서로 분당이 됩니다. 자, 이게 선조 때 첫 번째 분당이에요. 여기가 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데, 요 얘기 조금 할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동인서인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동인은 이황과 조식과 서경덕의 제자들이 주로 동인을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이라는 건 정치적 색채와 학풍 같은 스승의 같은 제자들이라 그랬잖아. 여러분 이황과 조식이라는 건 아니야. 이황 조식 다 죽었어. 제자들 됐죠? 자, 그 다음에 서인은 그에 비해서 서인은 누구냐면 이와 성혼의 문인들이에요. 되죠? 네, 이렇게 서인을 구성합니다.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동인이 집권해요. 자, 동인 집권 상황에서 무슨 일이 터지냐면 정열이 모반 사건이 터집니다. 정열이 모반 사건. 근데 정열이 모반 사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동인이 집권하고 있던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더블정, 정열이 모반 사건과 정철의 건조위 문제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정열이 모반 사건은 이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는 율곡 이의 제자야. 원래는 율곡 이의 제자인데 정계 입문하고 그쪽이랑 좀 스파크 워낙 또 사상이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동인으로 가요. 동인. 이 사람이 동인으로 가는데 원래는 율곡의 제자거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당에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 있지. 정치인 중에 있어. 그리고 또 저쪽 가서 창당하고 나면 맨날 뭐 또 합당하고 그다음에 또 뭐 무슨 선거에 나오면 항상 후보 단일화 해갖고 또 뭐 하고 뭐 있어 정치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철새 정치인이라 그러잖아. 철새. 그죠? 그래서 맨날 뭐 철수 안 한다 그러고 맨날 철수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정유립이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이게 미운 털이 박히고 그래서 이제 막 공격을 당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왜 율곡을 떠났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 율곡이를 막 대놓고 비판해요. 근데 당시에 군사빌체의 나라였던 조선에서는 이게 굉장히 터부시 되는 일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걸 선조도 알게 되고 잘려요. 그리고 전주로 낙향해. 그런데 워낙 이제 이게 액티브하게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내려와서도 심심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개조직을 하나 만들어. 근데 이게 대동계야. 근데 대동계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그냥 좀 친목만 다지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막 군사훈련까지 해요. 좀 이상하죠? 무기는 누가 산 거예요? 그러다가 전라도 쪽에 왜구가 침범하고 그걸 알고 있었던 지방간이
정여립에게 대동계 좀 출병을 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정여립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군사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 같이 나가서 싸웁시다. 그래서 이제 대동계를 데리고 이제 광군과 함께 왜구를 격퇴. 그리고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지방간이 중앙에 그 보고서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 과정에서 정여립의 대동계라는 존재가 중앙에 드러나게 돼요. 근데 중앙에는 정여립 씨라는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게 역모 사건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정여립 모반 사건이 진짜 역모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모반이다. 그래서 관군이 진압하러 내려가. 근데 이 사실을 듣고 정여립과 그의 큰아들은 죽도로 피신을 해. 그리고 죽도에서 둘이 그냥 목을 매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 사건은 진짜로 모반이 일어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 왜냐면 그냥 주동자가 자살하면서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동인들이 이제 이걸 조사하는데 마땅히 조사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정여립의 좀 부적절한 행동과 정여립의 위험한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사건이라 뭐 조사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당시에 국왕이 누구야? 선조잖아요. 선조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인들 하는 걸 보니까 야, 니네들이 조사에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어. 그래서 내가 타협을 모르는 전설의 수사관을 하나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 사건에서 빠지세요. 내가 수사관을 하나 임명해서 정권을 주겠다. 그리고 발탁한 게 서인의 정철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웠던 삼위인곡, 송미인곡, 그 다음에 관동별곡, 그러니까 16세기 아름다운 한글 가사문학의 대가 그 정철. 그렇죠? 그게 정말 타협을 모르는 열혈수사관이에요. 그래서 정철이 이제 수사권을 갖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정철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해. 실제로 이거 사건 조사할 것도 별로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 동인들을 엄청 조사하면서 죽여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초국사라고 해요. 이게 조사할 것도 없는 사건을 이걸 3년을 국문을 해요.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제 검찰에서 계속 부르다 계속 수사하는 거야. 뭐 얘도 부르고 쟤도 부르고 쟤도 부르고 뭐 별건 수사라 그러죠. 막 이렇게. 그것도 3년을. 그냥 형틀에 1000명을 안 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이다. 여러분 수사관 조선시대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검찰 수사하는 거랑은 또 달라. 조선에 국무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원하는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로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하거든. 됐죠? 그래서 이게 수사를 한다는 건 막 뼈가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그걸 눈앞에서 계속 봐야 돼. 막 피 튀기고.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됐죠? 그걸 3년 했다고 3년. 그리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밤에 집에 가서 아름다운 한글 가사 문학으로 풀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사건이 이제 한 3년만 일단락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서인 정철이 선조가 광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세자책봉해야 되는데 다 분위기는 열어놓은 광해였거든. 그러니까 선조가 자기가 서울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잖아. 근데 참 이게 운명의 장난이죠. 선조의 부인이 의인왕후 박씨인데 의인왕후 박씨도 아이를 못 낳는 여자야. 왜 부부가 없는데 여자 탓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선조가 후궁이 많거든요. 후궁 사이에는 자식이 다 있어요. 정말 딱 왕, 그 사이만 없는 거야. 그러면 후궁 소생의 아들이 왕이 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또 서울이잖아. 안 그래도 자기가 정실 소생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 서울 출신의 그 후궁의 왕자들 중에는 광해가 어릴 때부터 제일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광해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 그런데 선조가 광해를 싫어해. 그래서 세책봉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광해가 어떻게 세책봉이 되냐면 임진왜란이 터졌기 때문이야. 근데 선조가 제일 먼저 도망가잖아. 그러면서 자기 아들 광해를 세자로 책봉하고 세자는 전쟁터로 내보내요. 왜냐면 내 아들은 어차피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자는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튀고. 되죠? 어쨌건 그래서 서인의 영수 정철이 이제 선조가 계속 세책봉 안 하고 미루니까 그걸 계속 건의해요. 그때 선조가 나중에 짜증이 나왔고, 그러니까 내가 세책봉 문제를 먼저 꺼내기 전에, 그러니까 세책봉 이걸 다른 말로 건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책봉을 건의하는 거야. 그래서 이 건조의 문제를 꺼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근데 정철이 어떤 사람이냐면 입을 다물라고 다무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정철이 가서 막 하오나 저하나 그리고 막 들이받은 거야. 그래서 선조가 뚜껑이 열린 거지. 그래서 정철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정철이 삭탈관직되고 귀양을 갈 때 이제 서인 정철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동인이 다시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다? 온건파, 남인.
또 하나는 뭐다? 강경파 북인. 그래서 북인의 얘기는 뭐냐면 정철은 반드시 죽여야 돼. 그리고 저 무리한 조사도 다시 한번 조사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수사할 일도 아니었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많이 죽일 일도 아니었다.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였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강경파가 북인이 되고요. 그만하자. 지난 3년간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았냐. 그만하자라는 온건파가 남인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북인 대 남인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남인 집권한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란이 터져요. 그리고 이제 외란 때 가장 공이 많았던 북인이 외란 이후에 집권해. 그 상황에서 선조가 죽고 광해가 왕에 오르는 거야. 그렇죠? 요거는 광해군 편에 뒤에 가서 또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만 봅시다. 뒤에 있어요. 자, 임진왜란 때 의병제 다수 나왔고 그 다음에 광해군의 신중한 중립외교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광해군과 북인은 다 몰락해요. 그리고 서인들이 북인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북인은 이제 이후에는 거의 우리가 물론 아주 명맥만 유지하는데 대부분의 특히 뭐 소북계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막 남인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인은 언급할 일이 없어요. 됐죠? 자, 그다음 인조반정은 자 이제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폐모살제가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어린 동생 영창대군과 그 다음에 어머니였던 임묵대비를 유폐시켰다. 뭐 이런 명분이에요. 자, 그래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옹립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서인이 주도하면서 남인과 공존하는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밑에 뭐 표로 정리해놨는데 선조 때는 뭐라고요? 이조전략으로 둘로 나눠진다. 이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동인은 뭐라고요? 김효원을 지지하는 무리. 서인은 누구라고요? 심의겸을 지지하는. 됐죠? 그 다음에 더블정. 정렬이 모반 사건과 정철 때문에 북인 대 남인. 그리고 나중에 숙종 때 노론대 소론으로 서인이 다시 경신왕 때 나눠지는데 이건 숙종편에 가서 하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붕당부터 시작해서 사화, 살인까지 중요한 얘기. 요게 이제 사실 좀 긴 얘기인데 자, 이제 다 했네요. 자, 마지막 문제. 가사건에 대한 거야. 키워드 나왔네요. 김종직. 됐죠? 자, 그리고 밑으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명성이가 많고 그 다음에 연산군 때 유자강 이육동이 주도한 가가 일어났대. 그러니까 김종직 이미 죽었지만 자, 결국 관뚜껑이 열리면서 무덤이 파헤쳐지고 부관 참시당했다. 되죠? 자, 그럼 가사건은 뭐예요? 그렇지. 김종직이 조의제물이라는 글로 세조를 비판했던 무어라. 됐죠? 그래서 뭐라고요? 모사화. 자, 모사화를 찾으면 되죠. 갑니다. 계유정난. 여러분 계유정난은 세조가 수양대군일 때 김종직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재상들을 죽이고 김종서 같은 재상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던. 그죠? 그 다음에 조의제문. 조의제문이 맞잖아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정답이네. 그 다음에 위훈삭제는 여러분 조광조고요. 윤임, 윤원영 나오면 이건 을사사화고요. 그 다음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는 건 더블정. 기억나죠? 정렬입 모반사건과 정철 처리 문제. 그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사실은 이게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출제는 좀 덜 되는데 사실은 내용은 많은 파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